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저기 있는 피고인들일 수도 있겠군요. 그건 잘... 본인이 지급받은 구명조끼를 나눠주라는 지시는 여기 있는 피고인들이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고 이후 그저 무책임했다고만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증언은 지금 매우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거만 했습니다. 다른 것이 없었다고요. 본인은 사고 직후 바로 배에서 탈출했죠. 그럼 이후 지시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예 보지 못했거나 듣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피고인들은 사고 당시 자신들이 할 수 있었던 충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비록 그 효과가 미비했다 할지라도 아예 안 한 것과 했으나 결과가 안 좋은 것은 엄연히 다른 사실입니다. 증인의 증언처럼 아예 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증인은 내려가도 좋습니다. 다음 증인 나오세요. 증인신문에 앞서 본 재판장이 한 가지 제언을 합니다. 본 증인신문은 증인의 연령과 피해, 사실을 감안하여 증인이 2차적인 피해를 받지 않도록 양측 모두 주의해 주길 바랍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대한 소명 이외에 양측의 주장을 재확인하기 위한 무리한 질문이나 공격성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다면 증인신문을 시작하도록 하세요. 증인, 매우 힘든 사고를 겪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는 증인만이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지금 그 진실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증인, 출항 당시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출항하기 전에는 안개가 많이 껴서 출항하기 힘들다 그랬어요. 그렇게 한 2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그때 출발했어요. 즉, 출발이 2시간이나 늦어졌군요. 네, 그리고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까? 그날은 친구들이랑 놀다가 일찍 잠에 들었어요. 근데 불편하고 그래서 일찍 깼는데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침을 먹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어떤 느낌이었죠? 배가 많이 흔들렸어요. 다른 친구들은 큰 배라 그럴 수도 있다 그랬는데 저는 좀 이상했어요. 그렇다면 그러한 이상을 느끼고 증인과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냥 큰 배라 별일 아니라는 친구들도 있었고 좀 이상한 거 아니냐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다른 반에서는 119에 신고한 것 같기도 해요. 즉, 증인의 친구들이 119나 다른 곳에 전화를 해서 배가 이상하다는 거죠. 네, 여기 구조센터의 자료를 보면 최초 선원들의 교신 이전에 배 이상을 알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전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거로 제출합니다. 그럼 그런 이상을 느끼고 나서 선원들의 안내 방송이나 지시는 없었습니까? 한참 있다가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방송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배가 많이 흔들리니까 조명조끼를 입고 선내에 대기하라고 했어요. 앞서 증언했던 증인과 동일한 내용의 방송이니 확실하군요. 네, 그래서 증인은 대기했습니까?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선내에 있었어요. 그렇게 대기하다가 결국 탈출을 시도하셨습니다. 괜찮다면 그때의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선생님하고 배 안에 있었어요. 밖의 상황이 궁금하기도 했는데 안내방송 따르는 게 맞다 그러니까 배 안에 있었죠. 근데 한 아저씨가 위험하다고 나가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아저씨는 안내방송 따르는 게 맞다고. 그렇게 두 아저씨가 싸우다가 한 아저씨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이상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친구들한테 나가자고 여기 있으면 위험하다 그랬는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리라도 데리고 나갔어요.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탈출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선내에 대기하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네. 여기 있는 증인을 비롯한 대다수의 승객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이 들었던 방송의 내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기다려라. 움직이지 말라.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시를 따르지 않았던 증인을 포함한 생존자들은 살 수 있었지만 피고인들의 지시를 따랐던 대부분의 승객들은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반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증인은 없습니다. 내려가도 좋습니다. 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발언하세요. 저랑 같이 탈출했던 유리는 그날의 충격으로 말을 하지 못해요. 저도 한동안은 매일같이 악몽을 꿨고요. 선생님도 보고 싶고 친구들도 보고 싶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며칠이나 지났다고 친구들 얼굴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 어려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른들은 할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잖아요. 제발 이런 끔찍한 일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발. 알겠습니다. 증인은 내려가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고인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피고인 김찬식 올라오세요. 검사 측 피고인 신문 시작하세요. 피고인은 목포해경 소속으로 희명호 사고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 현장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당시 선체는 약 50도 이상 기울어져 있었고 그리고 배 곳곳에는 선체에는 구조를 요하는 사람들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바다의 상황은 어땠죠?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 어선들이 이미 다 구조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바다 위에는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은 어떤 구조 활동을 벌였죠? 저는 그때 해경 123정 정장으로서 저희 배를 희망호 가까이에 대서 선체에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기 있는 선장과 선원들을 구조했고 결국 선장과 선원들은 도주를 도와주는 꼴이 됐구나. 아니, 뭐라고요? 도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피고인이 지방해경청과 통화를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에 따르면 본부에서는 선내 진입을 지시했고 본인도 그에 응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았죠? 그게 왜 지시에 불응하고 선내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 그러니까 경황이 없어서 까먹고 있었습니다. 까먹었다고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단순히 잊어버려서 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말이 안 될 건 뭡니까?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이지 애초에 저기 있는 선원들이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이미 진입할 수 없을 만큼 배가 기울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아니 까딱하면 내 부하들 다 죽게 생겼는데 뭐 어떡하는 겁니까? 저는 제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선내 진입을 하지 않은 것은 본인의 판단이고 그에 따른 결과도 본인의 책임임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뭐라고요? 책임? 여기 피고인이 중앙재난본부와 연락을 취했던 두 번째 내용이 있습니다. 선내 진입을 왜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바다로 뛰어드는 승객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그렇게 대답한 사실이 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명백하게 증거자료로 남아 있는데 아니라고 발뺌을 하시는 겁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피고인 김찬식은 희망호 사고 당시 선내 진입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확성기 등을 통한 최선 유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뻔뻔하게도 사고 직후에는 이 모든 것을 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서류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좀 더 최선을 다해 선내 구조를 했다면 충분히 많은 승객들을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내 진입을 포기한 것 자체만으로 승객들의 죽음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호인 측 피고인 신문 시작하세요. 피고인은 해난 사고 시 구조 의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몇 번을 말해야 합니까? 이미 구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이 현장에 도착하고 배가 완전히 기울어질 때까지 이른바 골든타임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증인은 대체 뭘 했죠? 말이 안 통하네 이거. 희망과 관련된 국정조사 자료에 따르면 피고인은 중앙재난본부와 해경청 모두 도합 13번에 달하는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상부의 지시만 기다리다 시간만 허비한 거 아닙니까? 아니, 시간을 허비했다니요. 당시에는 배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구조하기에도 바빴습니다. 예? 그리고 훈련을 받을 때 선내에 진입하는 훈련을 저희가 받은 적이 없어요. 바다 위에 있는 그 사람들만 구조하는 훈련을 했지. 그리고 애초에 장비도 없었고 인력도 없었는데 저희 보고 뭐 어떡하랍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경이 있는 겁니다.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황을 막론하고 구조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고가 증인이 훈련대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그저 치졸한 변명입니다. 있습니다. 변호인 측의 억지 주장일 뿐입니다. 이상입니다.